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탐험가 꿀베리입니다. 오늘은 AI 다음 테마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 컴퓨팅 종목 아이온큐를 가지고 왔습니다. 티커는 IONQ,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요. 분석 기준일은 2026년 5월 20일이고, 이날 종가는 $47 92센트입니다. 52주 최저점이 $17 88센트, 최고점이 $84 64센트예요. 한 해 한 해 최저에서 최고까지 거의 5배 차이가 나는 극도로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비율이 플로트 대비 22.59%입니다. 이게 뭔지,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핵심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좋은 점들입니다. 첫 번째, 가장 최근 분기인 2026년 1분기 매출이 $6,470만 달러입니다. 1년 전 같은 분기가 $760만 달러였으니까 1년 만에 매출이 8.5배가 된 거예요. 이게 성장률로 755%입니다. 두 번째, 회사가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2억 6천만에서 2억 7천만 달러로 올렸어요. 연간 성장률 100% 이상을 자신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RPO라는 게 있는데 자녀 이행 의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계약은 됐는데 아직 매출로 인식 안 된 금액이에요. 이게 4억 7천만 달러인데 1년 전보다 554% 늘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매출 가시성이 극히 높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현금을 31억 달러 보유하고 있어요. 적자 기업이지만 자금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라는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를 1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는데 5월 8일에 주주 승인이 났어요. 여섯 번째, 미국 우주개발청에서 3,900만 달러짜리 계약을 받았습니다. 주의할 점들입니다. 첫 번째, 적자 기업이에요. 에비타 기준 손실이 9,680만 달러, 잉여현금 흐름 손실이 1억 5,940만 달러입니다. 두 번째, 조정 EPS가 마이너스 0.34달러인데 분석가 예상 마이너스 0.25달러보다 나빴어요. 매출은 크게 상회했는데 손실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세 번째, 공매도 비율이 22.59%입니다. 시장에서 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신호예요. 네 번째, 고점 $84 64센트에서 현재 $47 92센트로 43%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스카이워터 인수가 규제 승인을 아직 못 받았어요. 여섯 번째,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언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될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아이온큐가 뭐 하는 회사냐?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기존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0 아니면 1로 처리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 즉 중첩 상태를 활용해서 계산해요. 이게 가능하면 기존 슈퍼컴퓨터가 수백만 년 걸릴 계산을 몇 분 안에 풀 수 있는 특정 문제들이 있습니다. 약품 개발, 금융 포트폴리오 최적화, 물류 최적화, 암호 해독 같은 분야에서 기존 컴퓨터가 절대 못하는 걸 할 수 있게 돼요. 아이온큐는 이터비움이라는 원자를 트랩에 가두고 레이저로 조작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걸 트랩 이온 방식이라고 해요. 지금 상장된 양자 컴퓨팅 순수 기업 중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매출을 내는 곳은 아이온큐가 유일합니다. 매출 구조를 보면 기업이나 대학교 같은 민간 고객이 약 60%, 미국 국방부나 우주개발청 같은 정부 고객이 약 40%예요. 30개국 이상의 고객이 있고 2개 이상의 제품을 같이 구매하는 고객 비율도 35%나 됩니다.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예요. 세계 최초로 256큐비트 시스템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입니다. 스카이워터 인수가 완료되면 칩 설계부터 시스템 납품까지 혼자 다 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풀스택 양자 플랫폼 회사가 됩니다. 경쟁사들입니다. IBM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433큐비트 시스템을 만들고 클라우드로 접속 서비스도 해요. 큐비트 수는 아이온큐보다 많은데 정확도는 아이온큐가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구글 퀀텀 AI는 윌로우라는 칩으로 오류 수정 기술에서 돌파구를 열었다는 발표를 해서 주목을 받았어요. 비상장 사업부라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리게티는 상장사인데 매출이 아이온큐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인플렉션이라는 회사가 2026년 2월에 상장했는데 아이온큐랑 비슷한 원자 기반 기술을 씁니다. 다만 정확도가 99.73%로 아이온큐의 99.99%보다 낮아요. 아이온큐의 핵심 강점은 정확도 99.99%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문제가 오류율이에요. 정확도가 높을수록 오류 수정이 쉬워지고 진짜로 유용한 계산을 할 수 있는 내결함성 양자 컴퓨터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트랩이온 방식은 실온에서 작동할 수 있어요. 초전도 방식은 거의 절대 영도, 그러니까 영하 273도 수준의 극저온이 필요한데 아이온큐 방식은 그런 냉각 장치가 필요 없어서 크기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 환경입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사이입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4.67%입니다. 이란 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높아진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3.8%로 올라와 있어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케빈 월시가 5월 15일부터 새 연준 의장이 됐는데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아이온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고금리는 적자 기업 밸류에이션의 직접적인 압박 요인이에요. 아이온큐는 아직 적자기 때문에 금리 환경이 중요합니다. 반면 아이온큐는 빚이 없고 현금 31억 달러가 있어서 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생기거나 하는 직접적인 문제는 없어요. 정부 예산은 양자 컴퓨팅을 국방과 안보 우선순위로 보기 때문에 금리와 상관없이 예산이 집행됩니다. 이란 전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국방 예산이 늘고 정부 양자 컴퓨팅 계약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어요. 양자 컴퓨팅 ETF인 QTUM에 아이온큐가 최상위 비중으로 들어있고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도 아이온큐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52주 저점 17달러 88센트에서 현재 47달러 92센트로 168% 반등했어요. 최근 1개월만 봐도 71% 올랐는데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의 스카이워터 인수 주주 승인, HAL로 계약 수주가 동시에 터지면서 올라간 겁니다. 주가 동향 관련 추가 포인트입니다. 2025년 10월에 고점 84달러를 찍은 이후 양자 컴퓨팅 테마 전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2026년 3월 11일에 17달러 88센트까지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79% 하락입니다. 그 이후 4월, 5월에 연달아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해서 지금 47달러까지 왔어요. 주의할 점은 이 종목은 테마주 특성이 강해서 뉴스 한 줄에 하루에 20% 넘게 오르거나 내리는 일이 자주 있어요. 이번 52주 동안 최저가가 17달러, 최고가가 84달러입니다.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진입하실 때 포지션 크기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이온큐에 영향을 주는 외부 리스크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수익화 타임라인 불확실성이에요.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보다 실용적으로 유용해지는 이른바 양자 우위를 달성하는 게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수년 안에 될 수도 있고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아이온큐의 매출은 시스템 직접 판매랑 정부 연구 계약 중심인데 이게 아직 진짜 상용화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두 번째, 공매도 22.59%입니다. 시장에서 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단기 악재 발생 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구글과 IBM이 기술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아이온큐의 기술 우위가 계속 유지될지 불확실합니다. 네 번째, 스카이워터 인수 규제 승인이 아직 안 났어요. 승인이 늦어지거나 안 날 경우 전략에 차질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고금리 환경에서 아직 적자인 성장주는 밸류에이션 압박을 받아요. 여섯 번째, 스카이워터 인수 시 아이온큐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주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됩니다. 실적 숫자들 보겠습니다. 아이온큐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일반 달력과 같아요. 2026년 1분기 매출이 6,470만 달러입니다.
2025년 1분기 760만 달러에서 755% 성장했어요. 4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사상 최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연속으로 자체 가이던스를 크게 상회했어요. 4분기 2025는 가이던스 중간값보다 55% 높게 나왔고 1분기 2026은 30% 높게 나왔습니다. 경영진이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확인되는 거예요. 영업손실이 2억 7,150만 달러인데 이건 적자 폭이 커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력, 시설, 시스템 제작에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갭 기준 순이익이 8억 540만 달러 흑자로 나왔는데 이거 보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건 진짜 이익이 아닙니다. 워런트라는 금융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11억 달러 올라간 걸 이익으로 잡은 비연금 효과예요. 실제 영업은 적자입니다. 에비타 기준으로 마이너스 9,680만 달러, 조정 EPS는 마이너스 0.34달러예요. 조정 EPS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0.25달러였으니까 예상보다 손실이 컸습니다. 자녀 이행 의무 RPO가 4억 7천만 달러인데 전년 대비 554% 증가했어요. 이미 계약돼 있어서 앞으로 매출로 인식될 금액이니까 향후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익성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25년에 마이너스 1000%였는데 2026년 1분기에 마이너스 420%로 개선됐어요. 숫자가 여전히 크게 마이너스라 안 좋아 보이지만 방향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매출이 빠르게 늘면서 손실 비율이 줄고 있는 거예요. 에비타 마진도 마이너스 150%로 아직 크게 적자인데 이것도 개선 추세입니다. 잉여연금 흐름은 마이너스 1억 5,940만 달러예요. 1년 전 같은 분기가 마이너스 3,533만 달러였으니까 4.5배로 늘었어요. 이건 회사가 스케일업, 그러니까 급속도로 규모를 키우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금이 31억 달러 있어서 이 속도로 현금을 써도 45년은 버틸 수 있어요. 단기 자금 조달 걱정은 없습니다. 주식 기반 보상이 1억 2,850만 달러인데 이건 임직원들한테 현금 대신 주식으로 보상해주는 거예요. 실제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닌 비연금 비용이지만 신주 발행이니까 기존 주주 지분 희석 요인은 됩니다. 흑자 전환 시점은 회사가 공식 가이던스를 안 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매출이 5억에서 10억 달러 수준이 되면 가능할 거라고 추정하는데 현재 가이던스가 올해 2억 6,500만 달러니까 아직 몇 년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 보겠습니다. 현금이랑 투자 자산 합쳐서 31억 달러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이에요. 빚은 거의 없어요. 무차입 경영입니다. 자녀 이행 의무 RPO가 4억 7천만 달러예요. 이미 계약된 매출이 이만큼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스카이워터 인수 비용이 총 18억 달러인데 현금 약 89억 달러에 나머지는 아이온큐 신주를 발행해서 줍니다. 인수 완료되면 현금이 줄어서 약 22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해요. 22억 달러도 충분히 큰 금액이에요. 추가 증자 없이 2028년에서 2029년까지는 운영 가능합니다. 이 재무 안정성이 적자 기업이지만 아이온큐를 계속 사업을 유지하면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반이에요.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보겠습니다. 1분기만으로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억 4,300만 달러예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5에서 6억 달러 수준이 될 수 있어요. 스케일업 투자 때문입니다. 시설 투자가 1,640만 달러예요. 연구 시설이랑 시스템 제작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배당은 없습니다. 자사주 매입도 없어요. 모든 돈을 기술 개발과 성장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식 기반 보상이 1억 2,850만 달러인데 이 비용 때문에 직원들한테 현금을 덜 주면서도 고급 인재를 붙잡아 둘 수 있어요. 스카이워터 인수가 완료되면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돼서 외부에 의존하는 비용이 줄어들고 중장기적으로 잉여현금 흐름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주가가 비싼지 싼지 따져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아직 적자 기업이라 P, 즉 주가 수익 비율로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익이 마이너스니까요. 그래서 PS 주가 매출 비율로 봅니다. 올해 가이던스 2억 6,500만 달러 기준으로 PS가 약 43배예요.
반도체 섹터 평균이 5배 정도인데 43배는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게 매출이 755% 성장하고 있는 회사의 일반 멀티플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년 매출 추정치인 5억 달러 기준으로 보면 PS가 23배로 내려와요. 애널리스트 14개의 기관의 평균 목표 주가가 66.38달러입니다. 현재 47달러 92센트에서 38% 위에요. 매수 의견 11개, 보유 3개, 매도는 0개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목표 주가가 47달러로 현재 주가랑 거의 같아요. 반면 247월 스트리트라는 분석 기관은 목표 주가를 275달러로 제시했는데 이건 불스케이스, 즉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서의 예상치예요. 이 편차가 극단적으로 큰 게 현실인데 양자 컴퓨팅 상용화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에 따라 기업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5월 6일에 2026년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 6,470만 달러, 컨센서스 4,973만 달러보다 30% 높게 나왔어요. 조정 EPS는 마이너스 0.34달러로 컨센서스 마이너스 0.25달러보다 손실이 더 컸어요. 37.5% 미스입니다. 갭 EPS는 2.59달러 흑자로 나왔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1억 달러짜리 비연금 워런트 평가이익 때문이라 실제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에비타는 마이너스 9,680만 달러예요. RPO가 4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54% 증가, 사상 최대. 2분기 가이던스가 6,500만에서 6,800만 달러인데 시장 예상 5,340만 달러보다 22% 높아요. 연간 가이던스도 2억 2,500만에서 2억 4,500만 달러에서 2억 6천만에서 2억 7천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CEO 니콜로 드마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4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 세계 최초 256큐비트 시스템 판매. 이온 트랩 칩 샘플 첫 수령. 상업적 스케일로의 전환점이다. 주가 반응은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너스 0.67% 하락이었어요. 매출은 크게 상회했는데 조정 EPS 미스랑 단기 차익 실현이 겹친 겁니다. 앞으로 봐야 할 이벤트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카이워터 인수 규제 승인이에요. 2분기나 3분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통과되면 수직 계열화 완성이 되면서 회사 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인수 완료 후 합산 회사의 투자자 행사, 인베스터 데이가 3분기에 예정돼 있어요. 여기서 중장기 로드맵이 나올 텐데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8월에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요. 가이던스 6,500만에서 6,800만 달러 달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256큐비트 시스템 납품 일정이 있어요. 2028년 목표로 20만 큐비트 QPU 기능 테스트를 시작한다는 로드맵도 있는데 이건 장기 이야기예요. 진행 중인 것들로는 DARPA, 양자 컴퓨팅 프로그램 계약이랑 우주개발청, 추가 계약 수주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최근 한 달 주요 이슈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기준일인 5월 20일 주가가 47달러 92센트로 마이너스 2.82% 마감했어요. 최근 한 달 동안 71% 올라온 후 단기 조정 중인 상황입니다. 5월 17일에는 아이온큐의 트랩 이온 기술 리더십과 99.99% 정확도, 그리고 스카이워터 인수로 수직 계열화가 가속된다는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5월 12일에는 247월 스트리트에서 12개월 목표 주가 275달러를 제시하면서 강한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5월 8일과 9일에 스카이워터 주주총회에서 인수 승인이 통과됐어요. 그리고 콜로라도 볼더에 22,000평방 피트짜리 양자 연구시설을 새로 열었습니다. 5월 6일 실적 발표에서는 매출이 755% 성장하고 RPO가 554% 늘었는데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0.67%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4월에는 우주개발청 HAL로 계약 3,900만 달러 수주가 있었어요. 위성을 이용한 양자 통신 네트워크 관련 계약입니다. 월가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14개 기관이 분석하고 있는데 컨센서스 등급인 moderate buy, 즉 매수 우세예요. 평균 목표 주가가 66달러 38센트입니다. 현재 47달러 92센트에서 38.5% 위에요. 매수 11개, 보유 3개, 매도 0개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목표 주가 47달러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38달러에서 47달러로 올렸어요. 웨드부시는 아웃퍼폼, 목표 주가 60달러를 유지하면서 스카이워터 인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어요. 247월 스트리트는 목표 주가를 275달러 06센트로 제시했는데 이건 현재 주가 대비 383% 업사이드예요. 이건 강세 시나리오가 실현됐을 때 얘기입니다. 목표 주가 범위가 47달러에서 275달러까지예요. 이 편차가 엄청 크죠. 그만큼 이 회사의 미래 가치가 양자 상용화 타임라인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영진들이 주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내부자 재량 매도, 즉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의지로 파는 건 확인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RSU 베스팅 세금 납부용 의무 매도입니다. RSU가 뭐냐면 회사가 임직원한테 주식으로 보상을 주는 방식인데 그 주식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야 해서 그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려고 파는 거예요. 내부 사정 판단에 의한 매도가 아니에요. CEO 니콜로 드마시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아이온큐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아이온큐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캐시 우드는 양자 컴퓨팅이 AI 다음으로 올 가장 큰 기술 혁명이라고 직접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스카이워터 인수를 양사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했어요. 경영진이 이 딜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공매도 비율 22.59%는 반드시 언급해야 해요. 내부자들이 팔지 않는다고 해도 기관들이 공매도를 많이 치고 있다는 건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 들어갑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흐름부터 보면 2025년 3월에서 7월까지는 25달러에서 40달러 사이에서 횡보했어요. 그러다가 8월부터 급격히 상승해서 10월 13일에 고점 84달러 64센트를 찍었습니다. 이후 하락이 시작됐고 11월부터 12월까지 60달러에서 50달러 아래로 내려왔고 2026년 들어서 계속 하락해서 3월 11일에 저점 17달러 88센트를 찍었어요. 고점 대비 79% 하락입니다. 이후 4월부터 강하게 반등해서 지금 47달러 92센트입니다. 이평선 상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에서 확인되는 수치로 설명드릴게요. 단기 5일 이평선이 52달러 38센트, 10일이 52달러 42센트, 30일이 45달러 6센트입니다. 현재 주가 47달러 92센트는 30일 이평선 위에 있지만 5일이랑 10일 이평선 아래에 있어요. 최근 고점을 찍고 단기 조정이 들어온 상태라는 뜻이에요. 60일 이평선이 41달러 19센트, 120일 이평선이 42달러 66센트인데 현재 주가 47달러는 이 두 이평선은 위에 있어요. 중기적으로는 이평선 위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5일이랑 10일 이평선인 52달러 근처가 지금 직접적인 저항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돌파해야 단기 상승 추세 제왕립이 됩니다. MACD를 보면 2.61인데 시그널선이 3.55예요. MACD가 시그널선 아래에 있는 데드크로스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꺾였다는 신호예요. 오실레이터가 마이너스 0.94로 음수 구간에 있습니다. RSI는 51.88이에요. 30이면 과매도, 70이면 과매수인데 딱 중간입니다. 추가 상승이나 하락 어느 쪽으로도 열려있는 중립 상태예요. RMI가 79.99입니다. RMI는 RSI랑 비슷한데 모멘텀을 좀 더 세밀하게 보는 지표예요. 79.99면 과매수 구간 경계선 근처입니다. 80 이상이면 과매수 신호인데 거기 직전까지 와 있어요. 단기 조정 압력이 있다는 걸 뒷받침합니다. 거래량을 보면 4월 급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지금은 20일 평균 거래량 3,180만 주보다 현재 거래량 2,220만 주가 낮은 상태입니다. 상승 구간보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단기 조정 국면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종합하면 중기 추세는 3월 저점 이후 상승 전환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5일, 10일 이평선인 52달러 근처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고 MACD 데드크로스랑 RMI 과매수 신호가 겹쳐 있어요. 52달러 저항 돌파 여부가 단기 방향성의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지지 구간은 45달러에서 46달러, 그 다음은 30일 이평선인 45달러 근처입니다.
이걸 이탈하면 $40 초반까지 되돌림 가능성이 있어요. 공매도 현황 보겠습니다. 공매도가 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주식을 빌려서 지금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예요.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베팅입니다. 아이온큐의 공매도 물량이 8,371만 8,404주예요. 플로트 대비 22.59%입니다. 플로트란 실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주식 수인데 그 중에서 22.59%가 공매도로 잡혀 있는 거예요. 시장 평균이 5%인데 아이온큐는 4.5배입니다.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데이즈 투 커버가 4.141입니다. 지금 공매도 물량을 다 갚으려면 평균 거래량 기준으로 4.141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5일 이상이면 숏스퀴즈 위험이 높다고 보는데 4.141이면 그 근처에 와 있습니다. 오프 익스체인지 비율이 60.02%예요. 전체 공매도의 60%가 기관들끼리 장외에서 거래하는 다크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양면으로 해석해야 해요. 공매도가 많다는 건 이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베팅이 강하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강한 호재가 터지면 공매도 세력이 손절하면서 주식을 사야 하는 숏스퀴즈가 발생해서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최근 한 달 71% 급등에 이 숏스퀴즈 효과가 일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운사이드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 수익화 타임라인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핵심 리스크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실용적으로 기존 컴퓨터보다 유용해지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현재 매출은 시스템 직접 판매랑 정부 연구 계약이 중심이에요. 진짜 대규모 상용화는 아직 먼 얘기일 수 있어요. 두 번째, 공매도 22.59%랑 극도의 구변동성이에요. 52주 저점이 $17, 고점이 $84입니다.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세 번째, 조정 EPS가 4분기 연속으로 컨센서스를 미스하고 있어요. 매출은 잘 나오는데 비용 통제가 아직 어렵습니다. 네 번째, 스카이워터 인수 규제 불승인 리스크가 있어요. 인수 시 주식 발행으로 기존 주주 희석도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구글이랑 IBM의 기술 돌파로 트랩 이온 방식의 경쟁 우위가 약해질 수 있어요. 업사이드 촉매입니다. 스카이워터 인수가 완료되면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고 일부 기관은 합산 올해 매출이 $10억 가능하다고 봐요. 2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 가이던스를 상회하면 연간 $2억 7천만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어요. DARPA나 국방부에서 대형 계약이 추가로 수주되면 RPO가 크게 늘어납니다. 양자 상용화 관련 기술 돌파 뉴스가 나오면 섹터 전체가 급등합니다. 공매도 22.59%의 강한 호재가 터지면 숏스퀴즈로 주가가 급등할 수 있어요. 강점입니다. 상장 양자 컴퓨팅 순수 기업 중 유일하게 의미 있는 실매출을 내고 있어요. EQ비트 게이트 정확도 99.99%로 업계 최고입니다. 현금 $31억 충분한 런웨이를 확보했어요. RPO $4억 7천만 로 향후 매출 가시성이 높습니다. 30개국 이상 글로벌 고객 기반의 정부 40%, 상업 60% 분산 구조예요. 약점입니다. 적자 기업이에요. 흑자 전환 시점이 불명확합니다. 공매도 22.59%로 기관들의 하락 베팅이 강해요. 조정 EPS를 4분기 연속 미스하고 있어요. 고점 대비 43% 하락, 극도 고변동성 종목입니다. 스카이워터 인수시 신주 발행으로 희석 발생해요. 기회입니다. 스카이워터 합산 시 올해 $10억 매출도 가능하다는 기관 추정이 있어요. 양자 상용화 도래 시 총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국방 안보 예산 증가 트렌드로 정부 계약 확대 기대가 있어요. DARPA랑 우주개발청 추가 계약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협입니다. 수익화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구글, IBM 기술 돌파로 트랩 이온 방식 우위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인플렉션 같은 신규 경쟁자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스카이워터 인수 규제 불승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늘 아이온큐 분석 어떠셨나요?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아직 초기 시장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4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갱신하고 있고 성장률이 755%예요. 반면 아직 적자 기업이고 공매도 비율이 22.59%로 시장에서 부정적 시각도 강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진짜로 언제 상용화될지 불확실성이 크고 주가 변동성이 극도로 높아요. 52주 동안 최저 $17에서 최고 $84. 이게 이 종목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고위험 고수익 성격의 종목이에요. 확신이 있으시다면 포지션 크기를 작게 가져가시는 게 맞고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자금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분석할 종목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